11월 15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환경부와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진에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소각 설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리종혁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경기도 주최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행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고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겨울철새인 떼까마귀 수백 마리가 내리 3년째 수원 시내 상공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배설물 처리도 문제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포시에서 마지막 남은 하성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관로 매설 구간에 있는 장어 양식장 피해 보상 협의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4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중학생이 아파트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SNS에 자신들과 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불러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입수능일인 오늘 인천 경기 아침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6도, 입시 한파 없이 맑겠고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천판 일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환경부와 서울시의 수도권 매립진에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요구에 동의했다는 내용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제 이 수도권 해안 매립 실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폐기물 분리 선별 시설 안건 심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보는 됐습니다만 이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이날 이 폐기물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소각 설비는 빼고 폐기물 분리와 선별 과정만 거치도록 한 환경부와 서울시 등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이 정부의 직매립 제로화 정책에 맞추려면 전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다만 이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 수도권 매립진에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졌습니다.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보다 수도권 매립지 내에 매립되는 이 쓰레기량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이 3회 1공구 사용 기간이 당초 2025년에서 적어도 몇 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이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리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5명이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이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경기도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들이 이번에 참여하는 건 이 순수한 학술 차원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이 일본 정가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 경기도와 민간 차원의 행사 참석이긴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일정 그리고 경기도와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물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서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6면 경제면 기사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공식 발표를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 고의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는 사실이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당장 오늘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오해를 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판 19면 사회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겨울철 철새인 떼까마귀, 그런데 떼까마귀 수백 마리가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올해로 3년째 수원 시내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떼까마귀 떼 수백 마리가 수원 시내를 날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노출시키는가 하면 이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조류도 인플루엔자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퇴치를 놓고 수원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면 경기 메트로맨입니다. 요즘 뻗어가고 있는 도시, 이 김포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 하성면인데요. 이 하성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단행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도시가스 관로 매설 공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초를 만나서 자칫 하성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필이면 이 관로가 매설되는 중간 지점, 이 구간에 장어 양식장이 있는데요. 이 피해 보상 문제가 간단치 않은 모양입니다. 장어 양식장에서는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상 협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고요. 결국 이 김포시는 이 해당 구간에 대한 피해 영향 분석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15층 옥상에서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이 중학생이 아파트 1층 바닥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 싣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3일 저녁이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4살 B군이 이 같은 또래 동급생인 14살 A군 등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1시간 20분쯤이 흐른 이 저녁에 같은 아파트 1층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로 경비원에게 발견됐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학생들은 숨진 이 B군이 SNS에 자신들과 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불러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옥상에서 폭행을 가한 뒤에 밀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추락사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군의 사인을 의뢰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 법인 분리 논란으로 시끄러운 한국GM. 또 다른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글로벌GM과 현대글로비스가 바로 내년부터 이 한국GM 수출 자동차 가운데 일부를 인천항에서 평택 당진항으로 옮겨서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규모는 전체 수출 물량 연간 약 30여만 대 가운데 6만 대 정도입니다. 이 관계 기관도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출 차량 물량이 인천항에서 평택 당진항으로 옮겨가면 인천항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특히 인천 내양 하역사 경영 악화와 이 항만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또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정경부 박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한국GM 수출차가 그동안 어떻게 수출되고 있었는지 또 갑자기 평택 당진항으로 물량을 옮기게 됐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국GM 수출차는 그동안 인천 내양 오부들을 통해 외부로 수출되어 왔습니다.
연간 30만 대 정도였는데요. 인천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초대형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한국GM은 그동안 이 물량을 선사에 각각 나눠서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변한 것은 최근부터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GM의 대주주인 글로벌GM이 수출 물량을 어느 선사에 맡길지 입찰을 붙였는데 여기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물량의 6만 대를 따낸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인천항이 아닌 평택 당진항으로 수출차를 이동시켜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GM 측은 결국 검토 끝에 내년부터 일부 물량이 평택 당진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게 방침을 정했고요. 내양 하역사인 인천 내양 부두 운영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항에서 수출되던 이 자동차 수출 물량이 평택 당진항으로 옮겨가게 되면 인천항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당장 뭐 일감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요.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6만 대가 빠져나가면 인천항을 이용하며 내던 하역비나 도선료 같은 항만업계에 관련된 수입을 한 푼도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는 하역사를 시작으로 기타 업계의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인데요. 6만 대 수출에 동원되는 인력이 5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숫자를 365일로 나누면요. 항만 근로자 수십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물량 이전 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우려의 핵심입니다. 자칫 다른 물량들도 빠져나가게 되면 특히나 자동차 물량이 30만 대가 전부 다 빠져나가면 인천항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그런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항 공멸 우려까지 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GM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 기업인이 물론 비용적인 문제도 감안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평택 당진항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평택 당진항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동차 부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부두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보다 싼 물류 비용을 한국GM에 현대글로비스가 제시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항 하역비가 또 인상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오랜 시간 좀 낮게 책정됐던 하역료를 최근 몇 달 사이에 13%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물량 이전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기업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인천 항만업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 반응은 매우 격한 수준입니다. 한국GM에는 인천 기업이 이럴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에는 인천항 물량을 평택으로 빼내는 건 상도위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는 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수출차 물량 이전은 인천항으로서는 영영 막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없는지요? 아직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GM과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GM은 최근 관계기관에 대책을 마련해주면 인천항 수출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 마련되면 인천항으로 계속 차를 수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인천항은 인천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경제가 잘 되면 인천항도 잘 되고 인천항이 잘 되면 경제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항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국GM은 인천 시민 누구나가 응원하던 그런 향토 기업인데요. 얼마 전엔 이 철수 논란에서 또 법인 분리 사태, 이번엔 수출차 물동량까지 인천항에서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어서 빨리 찾아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정경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